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제는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또 저녁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1년 정지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네 분 패널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연구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 때문에 베지터 배종찬 소장 모셨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윤규 변호사님 좀 모셔달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DJAO 쓰시는 분 아주 멋진 댓글 올려주셔서 저희가 BHC 치킨 쿠폰 드리겠다고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DJAO 읽기 힘들었는데 이게 어메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네요. 어메를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어제 치킨 당첨됐는데 노인네라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저기요, 실시간 채팅 써진데 옆에 보면 이렇게 막 화살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예, 오른쪽에 아래쪽 화살표, 그걸 보면 이렇게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치킨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면 손주도 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10월 25일이 저희 시사 1번지 1주년 되는 날인데 저희가 특별 이벤트 준비했지요. 오행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여행권 드립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25일 발표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이게 선물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한 분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정현임님 보내주신 건데요. 이분 드린다는 건 아니고 장윤선 기자 운 좀 떼주실래요? 시간 좀 늘려주세요. 4. 사실 너무 짧아요. 1.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번. 번뜩번뜩 지나가 버려요. 지. 지금 시간 늘려주시는 게 최적기입니다. 이렇게 재치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정현님께는 일단은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후보작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먼저 어제 가처분 신청부터 살펴보죠. 신윤규 변호사. 네. 어제 가처분 판결을 내린 재판부하고 그 전에 재판부가 다릅니까? 예, 동일한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예, 근데 그 부장 판사께서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 1차 때랑은 결론이 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모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같은 내린 재판부였군요. 참 궁금한데 이번에는 무슨 논리였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존 그 가처분 결정에서 이제 비대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효라고까지도 이제 더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결정문에 대해서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의 유효성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제 당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권의 범위에 해당돼서 이거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인의 사법적 권리로서
해서 뭐 가처분 이의를 한다거나 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처분 판결과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신영기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1차 결정문을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요. 아무래도 헌법, 정당법 그리고 당헌에 위반이 돼서 비대위가 무효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개인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책임이기도 하거니와 정당도 사실은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 8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공직자를 추천하는 공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그 헌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1차 판결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는데 사실 2차에서는 달라진 거라고는 없죠. 정당민주주의 훼손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바꾸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사후에 규정해서 비상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것인데 이거는 인정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저는 배치가 됩니다만은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물론 참여도 했지만은 저는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장윤성 기자, 어제 그 결정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패널들 나오시면 전망을 대체로 여쭤보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뭐 보면은 지난번에 1차 때와는 조금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뭐 거의 논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분이 절반 계셨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번 2차는 좀 기각 쪽에 더 무게를 두더라고요. 네.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이 꽤 있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 등은 이제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또 일부의 변호사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완전히 당헌 96조죠. 비대위 설치 규정을 바꿨고 4인 이상의 이제 최고위원이 거리가 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의 거리가 되면 그것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불확정 개념이라고 이번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정 개념인 비상 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정당법의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했는데 이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해서 제가 이제 서초동 뭐 등등을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법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법원이 이게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또 그것이 이제 비등비등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대법관 또 이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양 원장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죠.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비대위에 이제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사실 이 정도면은 이준석이 갖고 있던 정치적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거나 뭐 최고의 지금 관심사는 과연 이후에 추후적인 법적 뭐 투쟁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계속 나온 게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도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줄어든 정치적 공간에서 이것이 이제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뭐 신문들 사설 제목만 보면 국민의힘 이제 여당 책임을 다시 통감해야 된다. 이준석 리스크를 떨어냈으니 이제 국정안전에 매진하라 등등의 일단 뭐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국민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할 것이냐 뭐 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 가처분은 이제 본안이 있고 가처분 신청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도 또 남아 있죠. 예, 뭐 본안은 지금 진행이 이제 될 건데 사실은 본안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임기가 한정돼 있고요. 본안이라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오고 또 3심까지 간다 그러면 몇 년 걸리거든요. 크게 실익이 없어서 그냥 가처분 한 번으로 이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안 소송을 하기는 합니까 진행을?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 뭐 소취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정당성 그런 의미 차원에서는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남기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참 흥미롭게 본 것은 재판부에 대해서 1차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거든요. 뭐 좌파 판사, 예. 뭐 우리법연구회, 뭐 여러 가지 인신 공격을 했고, 심지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 넘지 말아라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전주의 비대위원도 본인이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재판장님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서 바꿔달라고까지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결정이 딱 나오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지만 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이제 앞으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결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 듯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박진영 교수 혹시 서로 뭐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겠지만 법원이나 윤리위원회나 서로 좀 날짜를 이렇게 막 좀 살피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윤리위원회는 뭐 맞추진 않더라도 법원의 시간에 짐작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윤리 결정을 보면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당헌 당경과 그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준석 대표의 헌법상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스스로 변호할 권리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러면은 이 윤리 결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반헌법적 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법원 결정도 저는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사실은 애초에 첫 그 조영 비대위 때는 기각될 줄 알았어요. 기각될 줄 알았는데 그때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좀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당도 역시 헌법기관인데 법원이 정당 내부의 운영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약간은 월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번엔 또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절차적인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이제 그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참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저는 참 존중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박진영 교수 지난번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린 거네요. 계속 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뭐 당에서는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왔던 게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게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어떤 이제 기각이 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 없이 시간적인 그런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숨 돌린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로 내려진 건데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지난번 6개월에 이번 1년까지 해서 1년 6개월이면 언제까지 정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2024년이죠. 총선 3개월 전. 3개월 전. 예, 한 1월 달까지 1월 아마 정지로 8일이죠, 보입니다. 정확히.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근데 글쎄요, 그때도 뭐 공천 신청을 접수를 언제 놓느냐로 인해서 또 공천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거고요. 결국은 핵심은 한 젊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놨다. 근데 저는 끊는 것까지는 뭐 백보 양보해서 저는 뭐 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와 방식으로 끊는 것은 굉장히 좀 옹졸하고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이거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냉혹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가는 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혹시 국바세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 여기 와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격앙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이제 국바세의 비전과 가치가 저는 이제 헌법 가치를 좀 수호하겠다 이랬는데 헌법 가치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 정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국바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하나하나 세워야 될 헌법 가치를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 뭐 표현의 자유, 뭐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국민의힘이 잘못된 거를 지금 뜯어 고치려면은
글쎄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장점이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고요. 절대 여기서 잘못된 거에는 저희가 굴하거나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법원 결정 존중하는 이유는 뭐 저도 박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따지고자 싶으면 제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 할 말이 많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말씀드린 대로 사법 부정, 사법 방해까지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용납할 수 없고요. 이건 우리 진영에서 발생한 일이지만은 저는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승복하는 문화도 하나하나 저희는 채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행보를 펼쳐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준석 대표가 가는 길에 국바세가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국바세는 인물정치 청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 정치인 따라갈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상당 부분의 가치, 뭐 수도권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또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또 젊은 세대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그건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바세 회원인가요? 뭐 회원 가입하시면 좋죠. 아직은 안 언제든지 들어왔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국바세에 들어온다면 받아주겠다. 뭐 국바세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예, 뭐 심지어 외국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다 열려 있습니다. 윤핵관도 받아줍니까? 좀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총선에 나갈 수 있냐 없냐는 당헌 당규로 보면은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아 왜요? 왜냐면 이제 2024년 1월 8일 날 풀린단 말이죠. 예. 근데 당규상에 뭐냐면 공천 신청일에 책임 당원이어야 돼요. 책임 당원이 되려면 1년 중 3개월 이상의 그 당비를 내야 되는데 당규에 또 뭐가 있냐면 공천은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5일 그렇기 때문에 전. 3개월치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 저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원권 대구시장? 뭐 할 때 3년 아, 그러니까 전 그때 당시에 예. 당시 2017년도에 그때 3년간 당원권 정지를 했을 때 당에서 그거를 또 회의를 해서 또 이제 무마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외에는 현재로는 진짜 선거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딱 퇴로를 지금 막아놓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는 총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그런 결정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전주혜 의원 보기에는 1년이니까 공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장윤성 기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히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정진석 비대위가 당분간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그런데 올 연말 안에 그 전당대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황상 뭐 입법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넘겨서 내년 초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주자들이 나와서 당대표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 당대표가 또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당원 당규는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또 새로운 당원 당규를 만들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거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언론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 청년의 정치 생명을 끊었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 어찌됐든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보수 정당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당을 유지해 오면서 역사적 발전을 좀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 대단히 협의한 방식으로 막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1차 가처분에서도 재판부도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이 그래서 뭐 대표를 계속할 수 있을지 또 공천을 받을지 말지 대단히 좀 어찌 보자면 저는 사변적인 이슈에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자기 생존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냐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당이냐 즉 국바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 나갈지가 제일 궁금한데 신영기 변호사 혹시 어제 결정 난 뒤로 만나보거나 통화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문자 메시지만 하나 남겼고요. 예, 아직 뭐 답은 받지는 못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네, 뭐 아직 그런 얘기까지 할 경황이 있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는 게 지금은 도리일 것 같고, 저는 윤리 징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건 뭐 감정 징계에다가 적반하장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감정 징계라고 하냐면은 듣기 싫은 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징계해야 돼라고 해서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 말로 징계하는 것도 참 코미디지만은 김성원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보면은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수의 망언에 대해서.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징계하겠다는 것이고 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가처분으로밖에 다툴 수 없게끔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가처분을 했고 그것도 존중 안 해서 또 가처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고 오히려 가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니까 이게 적반하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굴 때렸어요. 때렸더니 그 사람이 조금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더니 입원했다고 또 때립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보고 계셔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번에 지선 이후에 느낀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별명을 제가 붙였는데 이걸 이제 양톡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양고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톡인데 양두구육 아닙니까? 그리고 토가 토사구팽이에요. 그리고 기는 기고만장입니다. 저는 이 3가지 단어로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저는 진단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바로 세우려고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시니까 신은기 변호사는 일선에서 사실 계셨으니까 쭉 알겠는데 박진영 교수 남해당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한번 질문 좀 할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원회가 징계할 때 첫 번째 사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컨닝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첫 번째 사유는 저거였죠. 그 증거인멸 교사였죠. 예. 아, 예.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잘 모르겠네요. 양두구육.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두교육이라든가 이제 거친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그걸 왜 구체적으로 적시도 하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적시하는 게 불경이라서 적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사실 제가 왜 박진영 교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냐면 저도 좀 헷갈려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도 뭘 잘못했다고 윤리위원회를 그때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구체적 사안이 기억이 안 나면 뉘앙스만 남거든요. 그 뉘앙스가 뭔가 하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애목이었잖아. 이 느낌만 남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어제 그 윤리위에서 한 걸 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특히 이제 추가 가처분 한 것이 핵심 징계 사유였다 이렇게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요, 그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도 있지만 이것은 민주집중제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승복할 수 없을 때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이의제기하면 안 됩니다. 예. 징계받게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온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복종하면 안 돼요. 뭐든지 승복하고 복종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아무리 나는 바이든으로 들려도 뭡니까 난리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UN 인권 특별 보고관을 하신 분입니다.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을 하면서 작년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화가 일어나려면 지도자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 국가에 무엇이 좋은가? 국민에게 무엇이 좋은가? 생각해야 되는데 군부나 독재자는 국가도 없고 국민은 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국가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결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인권운동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던 인권 전문가라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이양희 위원장 1년 임기가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장윤선 기자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접니다. 저거 이제 와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윤리로 걸면 제가 제일 먼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징계 대상이 돼.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방금 그런데 양토기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걸릴 수 있죠. 왜냐면 양두구육 뭐 다 썼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설사 위험에 처해지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징계를 한다 그래도 멈출 생각이 없고 참 민주국가에서 이런 걸로 규제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올드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사유에 모욕적 비난적 표현,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 윤석열 대통령 같은데요. 힘이 있으면 징계는 못합니다. 하기야 박진영 교수님 뭐 국민의힘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징계 대상이 국민의힘에서 징계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8월 30일 날 의총에서 새롭게 비대위 전환 거를 추인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이제 또 설명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은요.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뭐 지금 예정돼 있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누가 새롭게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를 보다듬냐 끌어안냐 이 과제도 굉장히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전당대회에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신규 세력 결집하고 특정 후보 지지하는 부분들로 간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또 한 뭐 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행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반응은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습니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행보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잠깐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